네, 이 추미애 대표 얘기 계속 해보면요. 이 긴급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네.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몰랐다는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에 박지원 대표에게 좀 여쭤봤어요. 예. 혹시 사전에 추미애 대표 측에서 사전 양해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 답변 박지원 대표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전혀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연락을 취했대요. 예. 이 직전에. 네. 근데 우상호 대표도 전혀 모르고 있는 듯 하더라. 예. 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당시는 물론 사전에 양해를 안 받았고 네. 우상호 대표도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예. 황의원께서 아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도부하고 의견 수렴 없이 추미애 대표가 단독으로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결국에 문재인 전 대표하고 상의해서 한 게 아니냐. 아하. 이런 판단이 지금 들거든요. 아, 예. 물론 이제 우상호 대표의 얘기를 확실히 들어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야권 공조는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협력 체제가 안 되고 이게 독주 독단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예. 아무튼 백만 민심 촛불을 갖다가 모아가는 네. 그런 과정에서 조금 그 실수가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당은 당론이 하야 쪽으로 이미 네. 놓아졌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표가 뭐 하야라나 탄핵이란 말은 쓰지 않지만 지금 민주당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 네. 과연 그러면 내일 대통령을 만나서 1대1로 가서 그만두시죠. 물러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걸까요? 그것도 하겠지만 민 원장님 말씀이 지금 팩트라면 이 확인이 된다면 네. 이 추미애 당대표의 독단적인 행동이다라면 혹은 문재인 전 대표의 특사로 가는 거라면 네. 이게 아주 미묘해지는 상황인데 뭐냐면요. 3단 논법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서 퇴진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예. 네. 그런데 국정 공백이 문제가 되니 이 제1야당으로서도 또는 이제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도 국정을 혼란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질서 있는 퇴장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국민의당은 하야.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력 대권 주자들은요. 박원순 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모두 다 하야 아니면 탄핵이에요. 즉각 퇴진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만 중대 발표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고 추미애 당대표 지난 이 촛불 집회에 참여했습니다만 네. 하야나 탄핵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선 후퇴 내지는 질서 있는 퇴장이라면 그럼 지금 대통령이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대통령을 끝까지 보호하고 질서 있는 퇴장을 유도해야 할 곳이 누구냐 하면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이 자중지휘란 이란 말입니다. 그럼 대통령은 퇴장하고 나면 난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뭔가 보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질서 있는 퇴장이라고 한다면 자 그럼 구속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사임한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보호의 보장을 원할 수도 있다. 네. 그걸 누가 나설 것이냐?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예. 무주공산이거든요. 그 위치를 선점하면 현임 대통령이 물러나고 차기 대권이 들었을 때 뭔가 연결성의 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작업일 수도 있다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권에서도 아직까지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당 내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통일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갈래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대통령의 선택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탄핵이냐 하야냐 이 둘 중에 하나로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선 후퇴도 있고 지금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질서 있는 하야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복잡해 하실 것 같아서 가장 간단하게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의견 위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같은 촛불 다른 속내로 일단 여러 대권 후보들의 이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김부겸 의원은 퇴진이라고 썼습니다. 퇴진. 이 퇴진이 이제 하얀지 뭐 탄핵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퇴진이라고 썼고요. 하야 플러스 탄핵이죠. 하야 플러스 탄핵. 자, 문재인 전 대표는 마음속에 있는 거죠 하면서 이 마음속에서 탄핵. 이렇게 마음속에서라는 앞에 전제를 달았습니다. 누구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본인도 국민이니까요. 자, 박원순 서울시장 하야라는 말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고요. 안철수 전 대표도 퇴진 플러스 하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요즘에 탄핵, 하야, 뭐 여기도 둘 다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물론 조금씩의 뉘앙스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체제로는 안 되니까 물러나라.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쫓아내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야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해서 하지 않으면 네. 방법은 탄핵밖에 없죠. 법적으로 네. 할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야라는 단정대표보다 이제 퇴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어제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퇴진은 하야 플러스 탄핵이다. 네. 하야에서 안 되면 그러면 이제 탄핵으로 가야 된다라고 가겠다.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딱 보면 문재인 전 대표만 좀 애매한 표현을 쓰시죠. 국민 마음속에서 탄핵당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뭐 5% 정도 그렇게 되지 않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탄핵당한 건 맞는데 이제 저게 즉각 물러나라인지 아니면 지금 그냥 이 체제를 어느 정도 유지해 주면서 1년 정도가 가야 사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의미하는 건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도 조금은 이제는 좀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하야를 제안해서 안 되면 뭐 탄핵으로 가겠다라든지 네. 그런 최소한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 사실 토요일 날의 그 100만 촛불은 네. 저는 분노 플러스 불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사실 분노할 만한 상황이라는 건 지금 제가 더 이상 구현하지 않아도 될 것 예. 같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불안한 민심이 굉장히 큰데 이 불안한 민심을 해결해 줘야 될 건 지금 새누리당이 아닙니다. 네. 새누리당은 어차피 못 끌고 가요. 그리고 청와대도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상 지금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야당에서 이 이후에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워야 되는데 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로드맵이 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내부 물밑 교섭을 통해서 통일된 목소리가 좀 나와야 돼요 이제. 네. 그래야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국민들의 예측 가능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이 지금 촛불 그 성남 민심이 오히려 이제 국회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건 분명히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여당에서도 지금 탄핵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 얘기를 했죠. 어제 그 얘기를 했죠. 이제 촛불이 토요일 밤에 있었고 네. 그리고 일요일에 여야 모두 다 아주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네. 여당에서는 파격적인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저는 네. 그 전에 촛불전에서 계속 주장을 했는데 네. 대통령을 탄핵해야만 한다면 네. 국민의 민심이 그러하고 이 직무를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면 야당 주도의 탄핵보다는 네. 새누리당 주도의 탄핵이 맞다.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게 왜냐하면 결자 해지거든요. 네. 집권당에서 대통령을 창출했으니까 네. 그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도 집권당이 하는 수밖에 없다. 네. 이게 뭐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도 전 정치적 책임이라고 보는데 네. 그걸 누가 받겠나 하는 공허한 얘기로 제가 했는데요. 어제 그걸 김무성 전 대표가 얘기를 하더군요. 네. 새누리당이 탄핵을 해야 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이끌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네. 그 어차피 탄핵을 하려면 지금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 최소한 한 29석에서 30석이 네. 동의하지 않으면 탄핵이 안 되거든요. 네. 3분의 2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비주류는 그러니까 비박계는 저는 참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누군가는 냈어야 할 목소리를 어제 김무성 이제 네. 전 대표가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당분간은 감론을박을 하겠죠. 자, 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 어제 나왔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태가 심각하고 수습이 어려운 이유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께서 헌법 위배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판단과 원칙과 기준은 헌법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 저희가 그래픽도 준비했습니다만 일단 현재 국면에서는 야당을 다 통틀어도 171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여당의 29표의 반대표가 나와야 합니다. 비박계의 29표를 건져내야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찬성하지만 또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탄핵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 29석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네. 사실 과거에 오늘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으면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의 3차 어떤 대국민 담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움직임이 많았었습니다. 과거에도 이 촛불 항쟁 비슷하게 60 항쟁에 이 엄청난 울림이 있은 이후에 노태우 당시 이제 후보가 깜짝 6.29 선언을 하는데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책임 정치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의원 내각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는 저의 생각에 변화가 온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당시 6.29 선언을 들어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가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 네.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걸로 결국은 국면이 일단 수습되는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을 치렀죠. 그렇죠. 그 개헌을 했죠. 그 네. 사이에 그 개헌을 했고 6.29 선언을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이틀 후에 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후보에 예. 그와 같은 건의를 갖다 수용하는 입장으로서 네. 그러니까 그 당시 통일민주당 YS 그 전에요.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이 김수환 추기경도 만나고 이만섭 당시 국민당 총재, 네. 다음에 YS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를 갖다가 연속으로 만납니다. 만나서 뭔가 수습의 가닥을 잡아나가면서 그런 가운데 노태우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저것은 노태우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 들이받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4.13 호원 조치거든요. 그렇죠. 호원이라는 기존에 더 이상 개헌 얘기하지 마라. 개헌 얘기하지 마라. 4.13 호원 조치라는 것은 4월 13일 날 기존의 간선제 형태로서 7년 단임제 대통령을 뽑겠다. 그리고 6월 10일 날 노태우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 거예요. 예. 네. 그때부터 이제 60 항쟁이 개발 요원의 불길같이 번지는 가운데 마침 그 어떤 그 사회가 거의 이제 보면 뭐 진짜 한마디로 무너질 지경이었어요. 예. 그런 분위기에서 저런 식으로 아주 극적인 반전을 이루었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 성대 앞에 있던 가화다방이라고 네. 유명한 그 사진 찾아보면 있어요. 예, 예. 모든 신문에 다 실렸으니까. 오늘은 기분 좋은 날 커피 공짜입니다. 아. 그 유명한 아. 그 가화다방에 예. 그걸 갖다 붙여놓고 그다음에 온 국민들이 그야말로 갑자기 노태우가 스타가 된 거예요. 아이 전두환 대통령 들이받고 그런 가운데 보면 YS, DJ 두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치열하게 싸움을 벌입니다. 야권이 분열되죠. 예. 네. 분열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36.5%로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 되고 YS, DJ 합치면 55%가 됩니다. 그 야권 분열로 결국 그렇죠. 36%짜리 대통령이 나온 거 그렇죠. 아닙니까,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하고 오늘하고 좀 다른 게 그날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우리가 6월 항쟁 때 130만 명이 모였다고 하죠. 예.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때는 직선제 개헌이었습니다. 그게 직선제 개헌이라는 것을 항복 선언을 받아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안 받아냈잖아요. 대통령의 퇴진이나 탄핵을. 예. 안 받아놓은 상태고. 그때는 6.29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이제 각자 길을 갔지만은 지금은 결과도 안 내놨는데 민주당 대표가 지금 혼자 길을 지금 가버린 거죠. 근데 아무튼 저 때는 지금 뭐 전두환 대통령이 한 거냐, 노태우 후보가 한 거냐라고 말도 많았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아무튼 그토록 염원했던 한 30년을 염원했죠. 네. 직선제 개헌을. 그걸 갖다가 이제 군부는 이제 군대로 돌아가고 네. 우리 국민이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한번 직접 뽑아보자라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저 6.29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내고 커피도 공짜로 얻어먹고. 네. 그래서 그 체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그거를 바꾸자는 게 이제 새로운 개헌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